네, 이용규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슈입니다.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빅데이터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외식업체 81만 8천여 개 중에 이 폐업한 업체가 17만 6천여 개로 폐업률이 21%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와, 이렇게 높아요? 예, 이는 이 5곳 중에 한 곳이 문을 닫았다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에 9만 6천여 개와 비교해봐도 약 82%가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 때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았다? 예. 지난해 폐업률 21%는 이 재작년 폐업률 16%보다 5%포인트가량 높아진 수치인데요. 코로나19 유행기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률 평균치에 비해서도 6%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외식 부문 가맹점 폐업률이 14%였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도 한참이나 높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공정위 폐업률은 또 뭐고 지금 전하는 건 뭐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공정위는요. 이 폐업 신고를 바탕으로 폐업률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한 거고. 예. 하지만 이번 조사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전년에 매출이 있던 외식업체가 1년간 매출이 없는 경우 폐업한 곳으로 분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더 높게 잡혔답니다. 뭐 1년간 매출이 없으면 사실상 폐업이죠. 뭐. 예, 사실 그렇죠. 또 이번 조사 결과 경기 침체의 그늘이 지방에 특히 짙게 드리워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과 대구의 폐업률이 21%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광주와 전북이 그 뒤를 이었고요. 최근 폐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제주였는데요. 예, 지난해 제주의 외식업 폐업률은 20%로 2020년 10%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2020년에 이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은 지난해 폐업률 1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제주가 가장 높았어요. 외식업 같은 경우. 그렇죠. 제주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최근 가수 이상순 씨가 오픈했던 제주도 카페가 1년 10개월 만에 폐업을 했다 그래요. 2022년에 7월에 이 개업한 이 카페는 처음에는 막 대기 인파가 100m에 이를 정도로 이 사람이 너무 많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막 예약제로 운영되기까지 했는데요. 근데 이 지난해 제주도에서 252곳의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0년 전인 2014년에만 해도 연간 폐업 커피 전문점이 114곳 정도에 불과했지만 10년 새에 거의 배 이상 는 건데요. 코로나 시기와 비교해도 폐업 건수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관광객들의 제주도 여행 기피 심리가 악화되기도 했고 또 제주 지역 커피 음료점이 5년 새 2배 이상 늘면서 커피 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체로 업종별로 보면 어떤데요? 업종별로 보면요. 쌈밥 전문점의 지난해 폐업률이 44%로 뭐 이렇게 높아요? 두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은 거죠. 그리고 재래 음식, 도시락 전문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새로 개업한 신생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샐러드 전문점이었고요. 세계 요리, 도시락 전문점이 또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폐업률도 높고 개업률도 높은 그러네. 애증의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예. 그러면 폐업률이 높아진 이유는 뭡니까? 물가? 예, 아무래도 물가가 크죠. 예. 가파른 외식 물가 상승으로 매출이 줄고 또 고금리로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거기에 요즘에 이 가성비 컨셉의 외식 브랜드나 또 유행하는 아이템의 이 차영업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폐업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요. 작년에 그 탕후루 엄청 유행했잖아요. 요즘도 유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탕후루 전문점이 전년 대비 1339% 증가를 했다. 어마어마해. 이 수치 뭐죠 이거? 네, 그래서 이 탕후루 유행이 끝나면 이 많은 가게들이 어떻게 될지 저는 좀 큰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코로나 때로 돌아가 본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네, 그렇죠. 그때는 뭐 배달이라도 사람들 많이 했는데 네. 요즘에 배달도 많이 안 하고요. 예. 높은 폐업률도 이 방증을 하듯이 지금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이런 성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사 준비하려고 식자재 마트 갔더니 재료를 사러 오는 사람들조차 없었다. 경기 탓인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소연할 곳이 없어 답답하다. 이런 글들이 지금 연이어 매일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비꽃님이 네. 채소값을 감당 못했나 봐요. 쌈밥 이렇게 보내죠. 아까 쌈밥의 네. 폐업률이 뭐 44%? 네. 아마 이제 그 원인 분석을 결국은 채소값 인상 요걸로 아마 좀 보신 것 같고 최현숙님은 저도 32년간 운영해 오던 식당 폐업했네요. 오르는 임대료와 재료비, 물가와 인건비 감당이 안 돼서요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고요. 32년이면 상심이 크시겠어요. 네, 8995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경기 침체가 길어진 결과겠죠. 뭐 좋아질 거라 믿고 버텼지만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라고 예,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네. 택시 기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요즘 경기 안 좋다고 보면은 특히 이제 밤 되면 택시 손님도 많이 없다고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체감되고 있는 경기가 이렇게 꽁꽁 얼어붙고 있다. 기온은 상승하는데 체감 기온은 떨어지고 있다. 차갑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자, 마무리하죠.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